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원도시 박람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전에 미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 언론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제4대 세종특별시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정원과 도시에 대한 나름대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공약 사업이기도 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 세종시는 더더구나 도시성의 정원이라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고 아예 입체적으로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포부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라고 한다면 친구, 가족, 이 함께 집과 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서 정원을 즐길 수 있고 정원 속에서 사는 도시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당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마당이라고 그러면 뜰이죠. 우리 옛날로 뜰인데 정원이라고 꽃 심고 텃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집이 아니다 그러길래 그 말을 듣고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파트는 마당이 없는데 집이 아니냐. 그랬더니 영국적 관점으로만 얘기한다면 사람이 집이라고 할 적에는 숙소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자연을 함께 정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깊은 철학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지금 아주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이면에는 정원 조경수 마을이 있어 성경옥을 우리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하해 산업의 거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원 정원 등을 얘기한다면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한 성장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 직후에 정원 속 도시를 앞당겨서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정원과 연계한 문화 행사로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해서 정원 관광 산업을 키워서 미래 먹거리를 바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개최 시점도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앞서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CIB 국제 챌린지 최고 등급인 5블루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대내외적인 변수와 시정 여건이 생각할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박람회 개최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여론, 그리고 의회에서의 조언, 또 우리 시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시 재정을 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람회 개최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들어서 오늘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5년도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이 공표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일부 혼선이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의 유예를 더 두어서 이 기간을 정원문화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나 예산 분산을 통해서 시민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오늘은 이 1년을 포함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에 대한 구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여기로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을 최소한 분산시키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전국 제1위 녹지율과 그리고 공중정원, 또 지상정원, 물빛정원, 묘목, 화훼산업이라는 풍부한 정원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제2 집무실, 박물관 단지 등 다양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까지 정원 속의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4대 전략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4대 전략의 첫 번째로 정원 속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정원 도시와 관련 없이도 꼭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만 미래마을 10곳을 조성해서 생활 환경 개선, 지역 특화 수익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유대회 등과 연계한 지역의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빈집 300채를 정비해서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서 94개의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시설물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마을, 도시를 잇는 입체적 정원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자연인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가족정원 60곳을 조성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마을 정원 100곳을 조성해서 시민 공동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 10곳을 민간 정원으로 등록하여 관리 및 편의 시설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원과 연계한 문화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전임 묘목 축제를 전국 최고의 묘목 축제로 육성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전임연을 대한민국 정원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서 정원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정원 문화 확산을 독려하겠습니다. 4대 전략의 두 번째로는 정원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드리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을 통한 일상 속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치유의 숲을 유치해서 시민의 일상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건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림치유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여가와 힐링을 위한 케어팜, 치유 정원을 조성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녹색 생태 복원을 연결하는 숲길 290km 구간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해서 일상 속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속의 녹색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실내 정원, 해외 정원, 스마트 정원, 플로팅 정원 등 다양한 개성과 테마가 있는 특화 정원 38곳을 조성할 것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거리에 국제적 수준의 정원 특화 거리를 만들고 시청 대로에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정원 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도시 숲 45헥타르를 새롭게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인문, 역사, 학술 가치가 있는 보호수도 관리하고 가로수 유지 관리 체계도 강화해서 정원 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신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응다리 주변의 특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원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원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세정보 정상화를 통해서 확보된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비단강 신수공간에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마천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해서 시민들께 일상 속에 재충전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대 전략의 세 번째 전략으로서는 정원 속에서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조경사 수료증을 수여해서 박람회 정원 해설사로 위촉하고 민간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차장하는 정원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시민 주도형 정원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만 5천여 명 규모의 범시민 지원 협의회와 정원 관련 민간 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나무 기증 캠페인 추진 등 푸르른 산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심기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정원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갖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4대 전략의 네 번째 전략으로서는 정원 속에서 미래 전략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 문화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이 묘목 축제, 세종 묘목 플랫폼, 베어트리 파크 등을 활용해서 전이면을 북부권 정원 문화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며 조경수 묘목의 생육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해서 용가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원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원 투어 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정원 도시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안에서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관광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시를 정원 문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캐나다 포트맨 머리에서 열린 TIB 주관의 국제 정원 도시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파이브블룸 실버 등급을 부여받고 우수 공로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 정원 도시 인증을 활용해서 2026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중앙부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굳건히 가져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원 조성을 통해서 국가 정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주간공원을 남북권 지방정원, 전이면 인근을 북부권 지방정원으로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는 남북권 지방정원을 산림청이 승인하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세계 정원문화산업의 중심도시 세종으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를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미래 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정원 기반의 관광, 교육, 일자리, 문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또한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11개 중점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정원 속의 도시를 조성해서 시민 삶이 풍요로운 명품 정원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미래 전략수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일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정원도시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의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서 1년째 정원 도시 박람회를 연기하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도 많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이 여러 번 있었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실시 시기를 원래 당초 계획은 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간 하시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면 단순히 1년 수년해서 그 기간에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시민주권의 문화체육관광분과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당초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엑스포 주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라고 돼 있어요. 지금 5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정책 엑스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지적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가족과 친구 또 집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제 주제를 이렇게 처음 소규모로 잡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세종시는 뭐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기로 돼 있고 세계 속의 도시가 돼야 되는 형편인데 좀 잘을 해서 결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의 사적에는 봄에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4, 5월에 하는 건 틀림이 없고 다만 미세하게 일자나 요일은 거기에 걸맞게 다시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라는 주제는 소주제죠. 큰 주제일 수는 없고요. 정원이라는 문화가 더 큰 주제인데 2025년도에 그런 주제를 선정한 것은 최근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강조해보자 라는 뜻에서 추진단에서 2025년도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만 1년이 이제 연기가 되면 또 여건이 조금은 변화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2027년도 유대를 눈앞에 두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사당 말씀도 되셨지만 또 내년에 무슨 일이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것 같으니 이것도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해야 된다는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이미 지금 실행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실행 용역을 주어 있는데 그 용역 내용에도 1년이 연기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얽매일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그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참고로 저는 아직 미성숙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녹지와 정원의 인프라는 전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편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이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각 자치단체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세종시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뭘 갖고 유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건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응다리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또 중앙공원 또 이런 부분에 유커들이 와서 야경도 보고 또는 정원을 한번 순회하는 그런 정원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유커들을 우리 시에 유입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해설이 문장님. 네, 세종해설이 유영규입니다. 그 1년 연기하시는 이유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산림청을 경유해서 그 국비 90억을 받는 게 곤란해져서 라고 이제 좀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에서 뭐 그런 얘기는 단편적인 얘기일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말하자면 부분에서 지방에서 유치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잼버리가 촉발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계획 승인이나 또는 그
국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그거보다는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이 지금 2025년도라면 2024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지금 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뭐 중앙에서 뭐 어떻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시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부담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뭐 1년을 연기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얼마나 호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 또는 산림청이나 기재부 또 행안부 뭔가 이런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유치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국가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1년 연기한다. 우리 시가 그렇게 작은 도시 아닙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보 김주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늘 그 말씀하셨던 비단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지금 그 금강수변을 이제 활용하실 계획이신데요. 이게 이제 그 태화강 그 국가정원을 사례로 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치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에 보면은 화훼농가 단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화훼농가를 갖다 육성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화훼농가 단지가 조성이 돼서 그만큼 이제 많은 그 수량의 뭐라 그러죠, 화훼 그 꽃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육성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단강 프로젝트는 뭐 정원도시와 관계없이 가는 거고요. 저는 이 정원도시 따로 있고 비단강 프로젝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원도시 예산이고 이거 비단강 프로젝트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 도시 발전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원도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단강 프로젝트 수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건 시기를 갖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유료 사이트라고 하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주변이 바로 이응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응다리와 그 주변의 금강수변 공간을 중점적으로 우선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것이 유료 사이트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1단계는 가야 될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정원도시 박람회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성 행사로 끝내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일단 기반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와 컨셉만 바꾸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점점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2020년도에 정원도시 박람회 하나 있다고 세종시가 정원도시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때도 계속 진행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비단강 프로젝트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원도시와 뭐 호텔이다, 컨벤션 산업, 마이 산업 다 이게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농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없으니까 화훼농가가 없는 건데, 정원도시 박람회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수요가 생기는 곳에 화훼농가도 더 생성될 것이고, 화훼농가에서 우리가 어차피 꽃을 사온가 조경수 사올 때 어디서 사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도 먼저 사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게 또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그런 화훼농가나 조경수 단지를 정연 도시 박람회와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OTN 임 기자님. 네,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그 면회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네. 또 주민들에 의하면 그 정원에 관련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그 정원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1년이 더 연기됐으니까 네. 시나 면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좋은 그 업과 동의 됐으면 하는데 예산을 좀 추가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전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연기하는 이유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좀 분산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적게 든다는 건데, 저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더 쓴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그 단체장이나 지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꽃길을 조성하고 화단 조성하고 동장들이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해요.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걸 계기로 해서 바로 꽃길을 조성하고 정원을 만들면 바로 그 꽃길과 정원을 동마다 특색 있게 만들라고 저희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꽃 심었다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원도시 박람회에 오셨던 외부 관광객들이 어느 마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런 게 멋있대, 이런 특색 있는 걸 하면서 그 마을을 뭐 방문하게 되고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동이나 그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커피도 사서 드시고 식사도 하고 때려들어 숙박도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다.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을을 잘 가꾸면 그 마을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마을이 아름답게 되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가 공실도 해결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성공을 위해서 26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꽃길을 조성해서 그런 생각은 짧은 생각이다. 좀 길고 본질적으로 생각이 달라라고 쭉 얘기하는데, 아마 언론 여러분들 시민과에 대해 상의했던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MBC 이승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이승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CIB 인증 받으셨다는 그 국제 인증 단체가 그 시의회에서는 그 회원 국가 수도 적고 우리 현행법상 이제 국제 행사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증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이나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세종시에 녹지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보면 공원이지 정원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보 방안이라든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체 수입을 현재 180억 정도 잡고 계신데 그 1년 연기로 이게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 수치는 그대로 가실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문제였어요. CIB 잘 모르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기구에서 인증 좀 받았다라고 해서 무슨 이게 국제 공인이라서 권위가 생기겠는가라는 의문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CIB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 그때 안면도 꽃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제 공인 박람회였어요. 고향에서도 했지만 거기는 국제 공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디서 국제 공인을 해주는 거냐라고 찾은 게 AIPH였습니다. 이번에 순천에서 국제 공인 박람회 했을 때 AIPH 공인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AIPH 최초로 가입한 곳이 충청남도 저희들이었습니다. 제가 당사자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이름으로 가입한 것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AIPH가 가입됐을 때 세계적인 참가국이 23개, 24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AIPH라는 데가 뭐냐면요. 이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원예 생산자 협회예요. 원예 생산자 협회라는 것은 화훼업자들의 조합입니다. 그것을 국가 간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꽃박람회를 주관도 하고 지도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커졌어요. 그래서 AIPH 공인을 받지 않은 국제 공인을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예의 문제입니다. 꽃박람회, 정원박람회에는 해당이 돼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원박람회를 하자는 거 아니고 꽃박람회 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서 인증받는 곳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AIPH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CIB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CIB에서 CIB라는 단어의 약자가 뭐냐면 커뮤니티 인 블룸이에요. 커뮤니티라는 건 아시겠지만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CIB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를 인정하냐면 어떤 박람회나 꽃박람회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각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 높은 상이 5등급입니다. 그 5등급을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라고 하다 보면 마을이라는 게 규모가 있지 않겠어요? 몇천 명 규모도 있고 뭐 1, 2만 우리 같이 30만 되는 규모도 있고 그런 도시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찾아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아 이쪽이 더 우수하더라 이쪽 몇 등급이더라 라는 것을 등급을 매겨주는데 거기에 세계 각국의 마을들이 도시들이 말하자면 신청을 하고 하는 것으로 국제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공인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는 데는 CI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IB에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CIB에서 바로 5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낸 것이고 공로우수상은 30만 이상의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30만 이상이 이번에 도전해서 신청한 곳은 우리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등급대로 하되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위너, 우승했다라는 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AIPH나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아 CIB가 우리는 모르지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시 전체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 거나 신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처음이고요. 제가 더 조사해 본 바로는 옛날에 서울 성북구에서 CIB에 도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급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하나의 자치단체, 뭐 성북구도 자치단체가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로서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국제 공인을 받은 건 최초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CIB라는 것도 모른다 해서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인식시켜 나가고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은 있고 정원은 없는데 무슨 정원 만나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 아니겠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세종시의 공원과 정원이 공원 얼마나 아름다워요. 호수공원 다 있잖아요. 베아트리 파크는 정원입니까? 아닙니다. 수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수목원,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것도 식물원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정원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도시 박람회 아니라면 우리가 마을 정원 만들고 가정 정원 하는데 뭐 별도로도 만들겠습니까? 많은 뭐 관심이 커지겠나? 근데 이런 계기를 해서 그런 걸 만들자면 세종시가 정원도시로서 훨씬 더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발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0억이라고 하는 것은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으려고 우리가 더 준비를 하고 홍보기만도 늘리고 뭐 경제활동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80억에 지금 거기에 딱 매일 필요도 없고 뭐 그거를 딱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입이라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에 따라서 또 준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김 기자님. 네, 저 김우승 기자입니다. 개최가 지금 1년 늦어지면서 결국에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그 2026년 지방선거가 아마 6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한 달, 두 달 전이 굉장히 선거가 이제 붐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시장님께서 뭐 재선에 도전하실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재선에 도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폐막식이나 이런
행사 중간에 중간에 그 시장직을 잠깐 나와서 선거 운동에 또 임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뭐 이거 정치적 행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2달 정도 앞져놓고 열리게 되는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그런 주변에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2025년도에 좀 촉박하지만 하려고 했던 게 사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거 목전에 하면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논란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동선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성공시킬 수 있는 시기가 2025년도 아닌가라고 해서 2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됐는데 뭐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년도에 계속되는 이건 작은 이유고요. 뭐 선거가 있든 없든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이걸 성공시키고 제가 인사 안 하면 어때요? 개표막 시제가 안 나오면 어때요? 성공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에 정치를 고려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26년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파랑의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공주의 유구 색동 수국축제. 그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정원을 조성한 것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축제를 열 만큼 전국에 관광객이 올 만큼 큰 축제장이 됐잖아요. 꽃도 예쁘고 아마 시장님이 그리시는 모습도 마을 정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연기는 됩니다만 처음 이 정원 박람회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정원을 꾸미겠노라 뭐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뭐 무슨 면단이든 동이든 간에 우리 마을 정원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계획서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추진한 네.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비단강 프로젝트란 말씀을 자꾸 하시고 비단강 천수 공간에 대규모 문화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표현을 여기 해주셨어요. 이 페이지에 비단강을 시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쓰기로 한 건지 그 부분이요. 그러네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25년도 이제 26년도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마을 정원을 더 만드시라. 벌써 있지 않습니까? 이 대평동에서 해바라기 축제 하잖아요. 그렇죠? 또 조치원에서 코스모스 요즘에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붐을 일으켜주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간이 1년 더 걸었으니까 마을마다 제가 얘기한 대로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마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역 여러분들께서 같이 뜻을 합해 주시고 그리고 뭐 예초나 제초나 또는 꽃가꾸기도 마을 주민들이 이런 걸 계기 우리가 그 시험을 앞둬야 공부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전체가 마음을 합심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원도시 박람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을 정원을 만드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도시 예산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제가 그래서 우리 시민 조경사를 만들어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조경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가 한 1000명을 시민 조경사를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중에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조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드린다면 뭐 정식적인 자격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도 시민 조경사회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마을도 가꿔주고 꽃도 가꿔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원도시 박람회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각 마을마다 이런 마을 정원, 가정 정원 그리고 저는 그 가정에서도 좀 눈을 떠서요. 울타리 좀 없앱시다. 나무를 심읍시다. 라는 운동도 해요. 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빈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세종시 전체의 품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비단강 프로젝트에서 비단강이 공식 명칭이냐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응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응다리가 공식 명칭으로는 금강보행교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금강보행교라는 게 그냥 개념이죠. 금강에서 걷는 것도 다리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제가 금강보행교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한글 이름으로 교량이나 도로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고 한다면 이응다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응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응다리 거기 가면 이응다리 쓰고 가로 열고 금강보행교로 한다든가 금강보행교 가로 열고 이응다리로 할 겁니다. 비단강도 똑같습니다. 금강을 구간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같은 금강이지만 그 부여 통과하는 강은 백마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마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유래에 따라서 거기 백마강이라고 하는 건데 금강이라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 구간은 그 세종대왕의 그 말하자면 한글 이름에 따서 금강이 비단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단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식 명칭이라고 하지 말고 통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 권호주 기자님. 네, 이세영 경주의 권호주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네 가지 보니까 뭐 삶의 활력, 삶의 여유, 시민은 하나, 뭐 미래 전략, 그리고 완성, 뭐 이렇게 멋있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사실 세종시 시민들은 삶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경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증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호수공원이나 그 다음에 중앙공원 또 산림수목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행교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2단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거기에 건설청하고 LH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뭐 협상이나 협의 같은 걸 좀 하셨는지 그 2단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정원 속의 도시 세종도 또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 정원도시하고 조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정원도시 방갑이라고 하고 했다고 해서 한국청의 2단계 사업을 우리 계획으로 다 바꿔주시오.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기존 우리 시간 안에 끝나냐 이거죠? 네? 우리 기간 동안 26년 전에 끝나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끝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나도록 협조를 구하겠지만 여러 상편에 있어서 끝나지 못한다면 협의 같은 거 하셨냐 이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죠. 그거야. 이 행복청하고 저희들이야 경제 같은 거 하겠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고 고민을 하지. 무슨 협의를 안 한다 그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관 간에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서로 조화시키고 상생시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 기자님.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박람회 개최 시기가 이제 시 재정 부담도 이제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금 이제 의회 쪽에서도 이번에 연관이 돼 있는 통합 재정 기금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0년에 행사가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충남에서도 말씀하신 AIPH 협력 받아가지고 국제 원예 치유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용역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1년 연기된 우리 박람회 쪽하고는 뭐 상관이 없을지 그 부분 여쭤보고요. 그리고 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논의 질문 드리겠는데 어제 시의회 의장께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시의 대책이 없다 이런 그 성명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재정기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부 유인호 의원께서 결국 부채 아니냐 통합재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재정기금이죠. 그것이 결국은 유사시에 어려운 이런 재정난을 대비해서 만든 기금인데 그걸 똑똑 뺏쓴다는 건 결국 저금했던 거 뺏쓰는 거 아니냐 결국은 부채 아니냐 그것도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그 종합재정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든 기금이고요. 이자를 내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채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성질은 아니다. 왜냐하면요. 종합재정안정기금에 이자를 내는 것은 시고 이자를 받는 것도 시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 회계가 달라서 일반 회계에서 그 특별회계로 이자를 내면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 기관에서 채무를 얻는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때를 위해서 적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적극적으로 좋으신데 바람직하기는 종합재정안정기금을 안 쓰는 것이죠. 계속 적립해 두는 것이죠. 근데 적립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적립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을 쓴다는 것. 우리 원래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기회를 구할 것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돈을 쓴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돌므로써 시민들의 생활과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돌질 않아서 시민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공황 때 어려울수록 재정을 써야 된다는 이름이 케인즈 이론이에요. 공황이 올수록 재정을 더 써야 된다. 그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어려우니까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공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케인즈가 경제공황 1929년에 했을 때 이거를 타기 위해서 재정을 쓰시오. 돈을 쓰시오. 빚으로서라도 그 댐 만들고 공사를 하시오. 그래서 그걸로 경제 공황이 극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케인즈 학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논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유용한 것이고 그 정도가 우리가 재정을 부담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려울수록 재정을 써주는 게 사실은 경제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수로 인해서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세종시에 들어오는 거 다르고 부산에 들어오는 거 다르고 또 인천에 들어오는 거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대책이 따로 있고 국가 대책이 따로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있죠. 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선 일본의 수산물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식약, 서각,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유통을 하면 해수부와 식약처에서 수산물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안전 관리와 원산지 표시 등 정확하게 됐나 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과에서 지금 착실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시와 교육청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가 학교 등에서 그 수산물을 수거해서 이제까지 85건이라고 저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85건의 검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건 얘기가 아니죠. 85건에 대해서 이미 다 검사를 했고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도 일반 음식점,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 이미 계획상으로 73건 이상의 검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무 대책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을 세종시에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 국가에서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더 하고 할 일은 큰 것은 왜 그렇게 할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예, 원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본산 수산물이냐 아니냐 원산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온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것이 아닌 것을 유통돼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그 특별 점검반을 만들어서 세종시와 중앙정부가 같이 점검을 하고 검사를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고 이미 각 부처별로 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인식을 오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